천눈을 맞이하러 왔고 그러게. 그냥 천눈을. 가만히 앉아서 천눈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조급했던 거야. 훅 핑계 대고 천눈 맞이하러. 그냥 특히 그냥 하늘에 있는 달만이 아니라 예. 물에 비친 예. 강에 드리워져 있는 예. 그 달들도 좀 많이. 그리고 보면 항아리나 그릇 안에도 달이 많이 비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게 우리 심상에 예. 비친 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하는 이 일련에 지금 청강에 드리워진 달이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항아리를 빚어나가는 거고, 예. 결국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 마음의 심상에 드리워진 자기의 그 뭐라 할까, 달, 뭐 그냥 달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예. 자기 안에 드리워져 있는 표상으로서 그 달을 확인하는 그런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떨 때는 환희로우고 어떨 때는 정말 고통으로 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언제나 일그러져 있기도 하고 아주 농실한 것, 또 초생달, 금운달, 보름달, 그리고 아예 보여지지 않는 캄캄한 암흑의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의 다양한 그 드리워짐의 예. 실체들을 자기 심상에서 느끼고 바라보고 화두로 삼을 수 있도록 그거를 증거해 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오늘 우리가 피워올 이 흙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질적 상황 속에서 묻혀 있는지, 우리 도자기 만드는 과정에서는 흔히 그거를 1차 점포, 2차 점포, 3차 점포 그렇게 나누거든요. 예. 이제 선객들도 그렇게 나눠요. 제1의 달, 2의 달, 3의 달 아. 그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존재의 실제적 존재에 대한 진리라고 이끌어낼 수 있는 달을 일종의 제1의 달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식 안에 직접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우리가 실체의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각적 정보로서 망막에 비춰져 있는 상을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예. 그걸 우리는 봤다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달이 강이나 물이나 이런 데 드리워져서 비춰진 달을 보는 걸 제 3의 달이라고 해요. 똑같잖아요. 이 세 개가 하나에 만나는 우리 심상의 달, 그리고 저 천체의 달, 예. 그리고 문화적인, 나는 이제 그걸 흙과 도자기 이 문화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장르가 시에서 다루든 사진에서 다루든 예. 어느 장르에서 다루든 그 예술적인 그 달, 이 세 개의 달이 세 개의 형태로, 그러면 3, 3은 9, 9개의 달이 포괄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예. 재밌겠네요. 예. 거기에 이제 천강에 드리워진 달을 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타이틀이니까 어떻게 바뀔지 그건 모르죠. 예. 일단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 어떤 그 공동체에도 하나의 강이고, 한 개인도 역사도 한 강에 비춰져 있는 하나의 달로 상정하는 거죠. 나는 이제 그런 이 테마를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게 그렇게 그 형식을 타고 가죠. 청강에 드리워진 다양한 달들을 포착을 해서 사진으로 제가 다루는 흙으로, 예. 그리고 또 뭐 성격이 있다면 또 선의 모습, 또 그 양반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모습, 다양한 그 비춰지는 달의 모습을 조명을 할 것인데, 결국 하나의 강이라는 거죠. 그 솔선수도. 지금 이제 내년에 하기로 한 원불교 테마도
불교라는 강에 들어져 있는 또 하나의 그 강에 들어져 있는 달을 도착한 거죠. 예. 그렇게 우리 하나의 이 시대에 그런다고 어떤 테마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고 있는 펌프질하고 있는 심장과 호흡하고 있는 생명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담론을 테마를 위해서 담론을 열어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죠. 예. 예술의 어떤 지향점이나 그리고 문화의 어떤 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문화라고 하고 그걸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무방하지만 여기 가는 건 철분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두개가? 아니요. 뭐 철분이 많지 않은 아마 100토를 일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100토? 예. 아, 또 오늘 또 신기한 경험을 하겠고 나는 100토를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연에서는 그냥 쌀가루로 보면 돼요. 자연에서 100토를 봤을까? 어떻게 흙이 이렇게 하얄까? 아, 우리 그 산독 있죠, 산독. 예. 모래 엄마야 누나야 할 때 금모래빛, 그 금모래빛이 바로 산독이 분해되어져 있는 알갱이 모습입니다. 아, 근데 그게 풍화 작용을 거치면서 그 크리스탈적인 그 실리카의 성분이 규사로 바뀌어요. 예. 일종의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실리카와 규사가 성분성으로는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나와 실리카인데 규사는 알루미나고 실리카는 규사예요. 그 두 개가 작용은 비슷해요. 근데 내가 이제 흙을 다뤄오면서 내 언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크리스탈이나 실리카는 빛을 투과시켜서 스펙트럼으로 빛을 열어나가고 알루미나는 빛을 품어요. 아, 빛을 품고 있다가 그 빛을 에너지로 땅속에서나 자연에서 해가 없을 때 달처럼 예. 어떻게 보면 달로 보면 돼요. 아. 달은 직접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빛을 반사시켜주는 것과 품었다가 열어주는 것, 이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판단하고 관계하는 것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한테 인지되어지고, 그리고 그 달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정서적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우리 달 때문에 썰물과 밀물, 그 다음에 지자기의 변화, 이런 것들은 달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은 일종의 알루미늄적 성향의 부분으로 관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벡터라고 얘기하게 되면 알루미나와 실리카가 일종의 그 중간 상태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리카는 이 성분이 높은 것은 유약으로 많이 쓰고, 알루미나 성분이 좀 많은 것은 그 몸, 백자를 빚게 되면 그 소지, 테토가 되어지는 몸으로 많이 활용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성분으로 보면 약간은 그 비율 차이이지 항시 같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시기에 지질적 많은 환경 속에서 어느 시기에 그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퇴적되어지는 층의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질학자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지질적 환경 속에서 퇴적되어진 것을 캐온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산청, 고령 이쪽 지방에는 그런 벡터가 어마어마한 양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전라도 쪽에는 한평, 장성 쪽으로 대거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흙을 한 줌 집어갖고 이렇게 놓잖아요. 예. 그리고 들고 있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와요. 물론 이제 말라 있을 때, 젖어 있을 때는 살포시 지어지. 쌀가루도 그러잖아요. 밀가루나 쌀가루도 아주 잘 말라져 있을 때는 들고 있으면 이게 뭐 미세하기 때문에 분진으로 나르잖아요. 예. 근데 물기가 있게 되면 꼭 지워지죠. 물을 어느 정도 붙여서 막 반죽을 계속 치대기 시작하면 점력이 형성돼 갖고 몸을 만들 수, 손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거나 손편 만드는 거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하고도 비슷하죠. 왜 고대에서부터 먹거리가 많은데도 쌀 농사에 그렇게 치중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정신적 그 고양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이 정보로 변해서 우리 생체와 생태적 환경의 되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골수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에너지 차원을 넘어선 정보 차원의 골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 골수가 정보적 이 생태적 정보로 바뀌면서 정자가 되어지죠. 그 정자의 정보로 바뀐 것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줍니다. 몰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지는 않았는데 제가 흙을 다뤄 백토를 다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 하는 견해를 피력해 보는 거죠. 쌀과 달과 백토와 연결점들이 꽤 재밌지 않는가. 근데 그 안에 있는 게르마늄이라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게르마늄은 우리 그 광물 명칭으로 보면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암이라고? 그 게르마늄이 원래 자연의 풍화작용에서 보이게 되면 약간 노르스름해요. 근데 그거를 미세하게 분쇄해서 정제를 시키게 되면 뭐 장석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것들을 정제시켜버리고 나면 하얀 너무 그대로 쌀가루 밀가루예요. 그거는 정제해서 의학용, 화장품, 그 다음에 그런 환경 개선 때 이런 걸 쓰는데, 그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얼굴에다가 가루로 막 바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게르마늄이에요. 그걸 곱게 정제시켜 놓은. 그거는 기능이 세포 재생 능력, 정화 능력 이런 게 아주 뛰어나요.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항균성 이런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그냥 요즘 뭐 안 좋은 이런 화장품들 바르면 화장 독이 오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분을 바르면 그 게르마늄, 그 천연 그 기능성 흙을 발랐기 때문에 진짜 피부가 뽀얘지고 뽀드락지나 이런 살균 그 작용이나 이런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뻐지는데, 그 다음에 또 돈 버는데 급급해갖고 좋은 것보다는 편하고 그런 이윤의 목적으로 많이 만들게 되고, 사람들은 그냥 브랜드라든가 왜곡된 정보에 그대로 수용해버리게 되니까 이쁘게 화장하고 나면 화장도 올라와서 얼굴 다 망치고 그러죠. 이상 쌓였네요. 몇 발씩 날리더니 이제 하얀해. 바로 아까 그 백토하고 이 눈의 모습이 물을 표현하는데 수정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수정처럼 맑고. 근데
또 물이 쌀가루처럼 뭐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쌀가루를 펄펄 선녀님들이 날려 보내는 걸로 표현되어지는데 네. 바로 거기에가 실리카와 수정은 실리카고 쌀가루는 곧 알루미늄. 아, 그렇게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상상력이 예술가에게는 창조의 능력에는 상상력을 관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연예이겠죠. 그러겠죠. 네. 똑같은 것을 먹었는데도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도 안에서 나온 것은 그거를 이제 불가에서는 이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숙. 우리한테 많은 정보가 씨앗으로 인과의 씨앗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발현되어져서 싹이 올라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태로 그 결과가 싹으로 올라올지 그런 예측할 수 없다. 그걸 이숙과라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목적에 했는데 아이고 별 말씀. 아무튼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참 그런 표현들은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업을 닦아야 되는 행을 네. 삶이라고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데 업의 형태를 업 종자를 그 두 가지로 풀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내려오는 생체적 이 업의 형태와 그 다음에 업종자와 명언종자 우리한테 정보로서 내려오고 있는 언어 여러 가지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언어이죠. 끼 막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도 할 수 없는 이끌림이 형성되어지고 네. 나도 할 수 없는 말을 내뱉게 되고 분명히 누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거 들은 것 같고 네. 나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는 것 같고 네. 하는 이런 것들이 명언 종자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두 가지로 업의 형태를 보고 있어서 그 두 개가 내 안에 축적되어져 있다가 어느 때 무엇하고 어떻게 조우해서 그 과가 드러날지 모른다. 네. 하지만 역시 악에서는 악의 과가 나오고 선에서는 선의 과가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악과 선의 그 구분이나 그 경계가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이성처럼 구분 지을 수 없는 형태로 함께 존재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만큼 혼돈스러운 하지만 그 혼돈의 카오스적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업을 짓게도 하고 업을 닫게도 하고 그래서 내가 과연 그 이흙을 캐러 가는 이 행보가 업을 더 지을지 우리 역사 속에 깃들어져 있는 많은 업을 씻기겠다고 지금 들쳐매고 가는데 네. 그 결과가 업을 더 짓게 되는 이미 뭐 벌써 생태적 환경을 파헤치고 흙을 캐온다는 것부터 벌써 해치는 일이 되고 그 흙을 캐다가 불에다가 꼬실리는 것도 분명히 결코 선업에 가깝다고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역사적 왜곡의 한 장을 심중에 그 일그러져 있는 그 심상의 달을 더 확실하게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담론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가기는 하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죠. 이야, 오! 소나무에 뭐 휘어질 정도로 벌써 눈이 쌓였어요. 네.
동해안에 눈이 온다고 해서 여기는 벌써 동해안 기후권이구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저쪽 서해 쪽에 따뜻한 바람 속에서 오늘 날씨가 훈훈하다고 하는데 그나마 훈훈한 거죠. 눈이 올 때는 그래도 네. 포근하죠. 땅도 안 얼어요, 눈이 오면. 예. 근데 눈이 지금 오면서 흙을 흙 얼어버리면 진짜 캐기가 곤란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날은 아니고. 눈이 올 때는 안 얼어요. 예. 포근해. 전에 한번 내가 이제 부동산에 올라가는 길목 예천 경찰서 푯말이 보였습니다. 부동산에 올라가는 시내와 부동산의 길목에 작업장이 있었잖아요. 예. 예전 길가에 있었을 때 예. 그때 업무에 시달리다 갖고 스트레스가 왕창 막 머리끝까지 차고 오르면 바람 한 번 쏘이로 부동산에 올라오는 사람이 그 작업장에 들려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 이렇게 눈이 쌓였을 때 그때 이제 내가 했던 그 해프닝들이 있어. 그러면 난로 위에다가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서 끓도록 올려놓고 나섭시다 하고 맨손으로 나서요. 어디 가요? 또 이렇게 눈 오고 있는데 냉이차나 일단 마십시다. 그래서 냉이를 캐러 가요. 예. 어디로 가는데? 따라오시.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시간이 있는 사람하고는 저 멀리 뚝으로 가고 예. 좀 시간이 없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는 밭으로 가요. 예. 그러면 밭이 눈에 다 덮여버렸잖아요. 예. 이 밭에 냉이가 꽤 설찬이 있거든요. 한번 냉이를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쪼그리 앉아서 눈을 헤치고 냉이를 찾아요. 예. 아니 잡초도 있는데다가 눈이 덮여진 냉이가 찾아지겠어요. 예. 그것도 눈을 제끼면 손이 막 금방 꽁꽁 얼어요. 예. 다 뒤져도 못 찾아.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이미 냉이가 있던 자리를 매 텃밭이라 예. 늘 오고 다니면서 냉이 있는 자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눈을 쫙 제치고 옆에서 막대기 하나 콩대나 이런 거 하나 주워다가 그 눈 쌓일 때는 안 네. 온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니까 그게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요. 대로 콩대는 대고 딱 치게 되면 땅에 박혀 있고 단단한 콩대가 낫으로 잘랐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날카롭거든요. 예. 그걸로 냉이 뿌리가 떨어지지 않게 파가지고 그 눈에 이제 막 냉이를 이렇게 비비거나 뚝으로 가게 되면 그 얼어 있는 얼음 옆에 있는 물로 흐르고 있는 물에다가 냉이를 쓰세가 딱 한 손에다가 냉이 하나씩만 쥐고 와요. 그러면 둘이 가면 4개요. 예. 그러면 우리 차를 우려 먹는 차 주전자 적은 것에는 냉이 4뿌리만 넣으면 한나자는 우려 먹어서 마시고 그러고 한 4시 가면 큰 주전자에 넣어도 하루 종일 마셔요. 예. 보리차처럼 산화도 잘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펄펄 끓고 있는 갔다 오면 시간이 꽤 지나기 때문에 마치 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냉이 넣어서 우려서 마시면 그 냉이 향이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스트레스 받은 그 아까의 진한 네. 모든 것을 싹 정화되어져서 맑게 이 자연과 교감하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활력을 얻어가고 다시 내려가고 하는 것을 내가 거기서 꽤 여러 사람들하고 거의 3, 4년 예. 그 길가에서 작업했으니까
그러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온 지는 또 한 14년째 예. 배워지고 부동산 기술계에서 그렇게 28년간 그래도 겨울이면 냉이차를 함께 눈을 헤치고 마시는 냉이차를 마시는 요 원불교 교우분들도 한 팀으로 와서 예전에 그렇게 냉이차를 한번 마시고 나서는 이야 우리 교당에 가면 냉이차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너무 편하고 즐겁고 값싸게 예. 즐기자 하고 너무 좋아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특히 냉이가 이렇게 배추, 무, 김장, 예. 처서가 지나면 바로 심거든요. 예. 그때 냉이도 같이 싹이 올라와요. 아. 그냥 심지 않아도 저절로 자생이 있던 씨앗들이 떨어졌다가 그때 올라와서 이렇게 김장, 배추, 무 뽑아버리고 난 옆에 밭둑이나 밭고랑에 이런 데 냉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캐러 가면 백발백중하죠. 흙 캐는 것도 예. 냉이 캐는 것하고 별반 다름이 없죠. 아. 오늘 가서 눈을 걷고 그 안에 냉이 캐듯이 아마 흙을 캐고 올 거라는 설레임 저는 안고 천년을 바라보고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그 가끔씩 그 학교에서 국어 예. 문학을 가리키는 국어 선생님들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예. 내가 차를 이렇게 마십니다 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야기들을 옛날에 또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면 자기들이 문학을 하고 문학을 가리키지만 선생님 앞에서는 주름 너무 짝했다고 그 표현이 너무 문학적 표현이라고 아주 재미있어 하셨던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이 흙을 다루다 보면 왜 옛날에 이렇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노카토 금수를 얘기할 때처럼 우리의 위가 토로서 예. 하나의 5개 모카토 금수에서 5개가 아니라 한 중앙으로서 4개의 동시에 위가 그러잖아요. 위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위와 장과 또 폐와 심장 이런 것들을 고르게 서브해주는 대상이지 독립되어진 하나의 기관이 아닌 걸로 많이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흙쟁이도 농사꾼도 흙을 담보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나는 흙쟁이다, 나는 농사꾼이다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것은 곧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농사꾼한테 오고 또 뭔가 문화적 왜곡이 생기게 되면 정신적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흙을 담보로 하는 흙을 테마로 하는 문화인을 통해서 그 스스로가 자생력과 면역력을 확보해 나가고 생명력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결코 농사꾼은 농사를 지지만 자기 농사가 아닌 시대의 농사를 져야 되고 문화인은 자기의 문화가 아니라 시대의 문화를 해야 되고 예. 자 한번 이제 골짜구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너무 많네.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갖고 씨앗을 침묵 때문에 여기도 분들은 무슨 얘기야? 성분상 가는 거는 힘들어있는 그게 까만 것이 철분이 많은 우리는 눈발 날리던 저 예천의 산자락을 돌면서 흙을 캐어서 광주로 귀향하는 저 석양을 바라보면서 귀향하는 우리의 앞에 우리는 지금 예천으로 갈 때는 우리가 선도했지만 지금은 흙을 실은 저 작업차가 선도해서 귀향을 하고 있는 이 붉은 빛의 석양의 실루엣이 우리의 귀향의 마음을 더욱 깊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듯한 그런 오롯함이 느껴지죠. 그릇쟁이는 역시 이 평야를 끼고 있어야 그릇에 품이 열리지. 그릇쟁이가 평야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그거는 하늘의 제사나 진해로 가는 거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아무런 직책도 아무런 어떤 뭔가 책임의 영역이 오직 농사지어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좋은 농사지어서 나눠 먹는다는 그 오직 일념 하나로 농사를 지어야지 뭔가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리고 뭔가 하다못해 면적이 아파트 경비만 해도 이미 자기에게 소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표현과 자기의 세계를 놓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잖아요. 소임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걸 다 놨을 때 이제 정말 백민,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편안하고 겸허한 그 자리에서 오직 순수한 흙의 물성들을 다루고 그 성질을 누군가가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예술가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정의도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의, 평화, 인권, 광주도 지금 그렇게 세 가지 슬로건 내놓고 있죠. 정의가 어디가 있으며 인권이 어디 있으며 평화가 어디에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뜯어먹을 것 없이 갖고 놀고 있는 개배따구이나 비슷하죠. 그러는데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원들은 우리의 생산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산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문화 소비의 자체에 향유만 있을 뿐이지 실체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산의 가치 환산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그 화상의 모래토 뒤에 정의와 평화와 평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느덧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하나의 문제의 도출이고 문제를 인식하는 문제의식의 장이잖아요. 예술가가 정의도 없고 평화도 평등도 없고 그 자리에서 예술가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왜 정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 왜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유를 해야 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체득해야 되고 체감해야 되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청년언의 하나의 어법이라고 봐야죠. 행동 양식이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은 우리 그게 뭐 어디까지 청년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 나이가 돼서는 문제의식을 보고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과 지혜로운 뭔가 그 행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현재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술가로서 그 현주소 역할과 또 당위성 내 안에서 나오는 것과 밖에서 요구되어지는 것. 특히 내가 늘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나라고 하는 내 존재의 가치보다는 철저히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시대의 모든 음식을 먹고 이 시대의 공기를 마시고 이 시대의 햇볕을 쬐고 이 시대의 모든 정보를 듣고 보고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 나라는 것은 곧 이 시대의 사물이라는 것을 나라는 인식을 그렇게 내 안에서 주창하면서 내가 도자기 하는 능력이나 도자기를 해야 되는 책무도 시대적 상황 그리고 시대적 살핌을 통해서 나한테 축적되어진 거라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봐요. 그래, 이 시대가 내게 도자기를 가리키고 보여주고 익히게 했다. 그럼 지금 왜 이 시대가 내게 도자기를 빚을 수 있도록 해주고 하고 그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것을 열어준 이 시대가 내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그거를 자꾸 발견해야 돼. 과연 이 시대가 내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혹시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못 알아채고 있는가? 내가 좀 형광등이잖아요. 한참 후에야 뭔가 좀 전에 그런 얘기였구나. 한참 되면 좀 형광등 스타일이거든. 근데 정말 이 시대가 나한테 그릇쟁이한테 이런 걸 만들어내라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채고 있는 게 뭘까? 그런 의문이 항시 내 안에서는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런 행보를
그런 촉으로 더듬으면서 한 행복 한 행복 이리로 오늘 이제 예천까지 드디어는 오게 만들고 도대체 뭐 현해탄까지 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정말 갈지 못 갈지도 모르지만 도대체 근데 왜 그 짓을 해야 되는데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특히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물어볼 거예요. 또 그렇게 물어봐요. 왜 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뭐라고 답할지 아직 오늘 답을 못 찾았어. 근데 해야 된다고만 생각은 현재 들어와 있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항아리 얘기했네요. 콩지건 항아리야. 단지네 단지. 아이고 아주 기술기 좋네요. 왜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깎아버려 진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가 그래 그래도 그렇게 목 놓아 고향과 조국을 그리우면서 외쳐대는 그 양반에게 고향의 흙 한 점 조금 갖다가 뿌려줄 수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 밝음과 어두움 500m 앞에서 100km 우정형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공간과 300m 앞에서 시간의 100km 우정형 차점.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그걸 갖고 가면 또 숙성을 시켜야 되는가요? 이제 분류하고 네. 거르고 수비해서 좀 재놨다가 써야 돼요. 전방에 내리막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저 흙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하면서 숙성시키면서 그 다음에 보완할 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입해서 2차 또 실험 들어가면서 저것이 사용 전방에서 커브에 주의하세요. 저 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들이 다 서서 저용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저 흙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해져 있어야죠. 예. 실제 상황이니까 실제 상황 들어가기 전에는 탐색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급하게 좀 연말 되어지고 또 초 되어지고 눈 와버리고 그러면 또 그런데 작업하려고 하면 그런데 또 그렇게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예. 빨리 작업에 돌입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지금 메시지를 잡고 있는 예천의 흙이 와야 이런 오늘의 이 행보가 이 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중에 이제 하나의 배면을 까는 거죠. 예천에 흙이 와서 내 안에 이 작업이라고 하는 제 2차적 행보 정확한 집중한 고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갖고 다른데 나가거나 다른 주제나 다른 환경에 의미 부여를 하거나 그걸 많이 생략을 하고 예. 이 작업에 올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준비되어지는 내용은 2차적으로 또 열어나갈 공감의 영역 이런 것 재구성을 이 작업에 맞춰서 이거는 어떤 혼자 뭔가 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밥상 위에 숟가락을 얹는 일이라서 이게 정말 딱 알맞는 때 알맞는 역할로 정확하게 그 치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 준비가 안 되어졌으면 다 예의주시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내용과 원하는 상황에 딱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거를 한껏 더 하모니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이미 이거는 정조문의 항아리라고 하는 다큐가 찍어져서 배급사에 넘어가 있는 사안이라서 그것에 누를 끼쳐도 안 되고 못 미쳐도 안 되고, 내가 본 메시지가 그거와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이면서도 화음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프로다운 맥락에서 독립영화를 5,000명의 후원으로 5년간 찍은 그 에너지와 노하우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나의 열정과 이 준비가 필요한 거죠. 엄청난 압축적 열정을 품고 정확하게 내가 왜 무엇을 서브하고 함께 들어가야 되는지 당위성과 형식과 서로 공유하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쪽하고 교감을 하면서 실제로 직접적인 교감 이외에도 이제 페이스북에 내가 이런 행보를 올려놓게 되면 그쪽에서 서로 직접적인 관계없이 페이스북상에서 좋아요든지 재밌네요든지 이렇네요든지 아주 조그만한 탄성과 그 몇몇 마디가 열어나갈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양반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그 다음에 또 후차적으로 이게 영화를 찍을 때는 왜 영화를 찍어야 되는지 까닭 연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을 때고 도출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언제 어느 때 목표점을 더 드러내줄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단계에서는 영화 제작자의 입장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 항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건강대학에 가서 시사회 할 때도 저도 영화 제작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단지 저도 시사회를 한번 먼저 봤을 뿐 그때 본 그 뭔가의 내 안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똑같이 하나의 그 영화를 보기 위한 관객으로서 똑같이 저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것이 제 입장 표명이거든요. 그 용왕경에서 제가 제일 처음 첫 마디가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영화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찬 이런 메시지와 열정과 그리고 많은 그 연결점에 내 삶과 내 작업과 연결 지어내는 이 데미지는 과연 뭔가. 분명히 그 소명의 방향은 있는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풀어져 나가야 되는지 답은 없는 거죠. 그것을 더 명료하게 찾고 그 찾으면 영화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 영화를 보면서 내 안에서 2차적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어떤 느낌과 의문에서도 그건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로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다시 지금 나한테 그때 영화를 보면서 생긴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면서 되뇌어보고 의문을 풀어보고 가져봐야 되겠다. 아마 또 다른 의문과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것을 똑같이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느끼고자 왔었고 그거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그때 본 것과 지금 본 것을 같이 서로 공감하는 영역에서 이야기를 심판하게 해볼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구체화한 그 현해탄의 일이라든가 정조문의 고향의 방문이라든가 흙을 통해서 고향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이 생명의 태어남에 대한 결국은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가 있는 것이고 곧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그 땅 위에서의 한 며느리와 어머니로서 존재하면서
그곳의 음식을 먹고 그곳의 물을 마시면서 그곳의 땅을 읽으면서 그곳에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그 기운, 네. 영양, 지자기 이런 모든 햇볕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 주위에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의 감성과 억양과 특징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깃들여져 있는 고향이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네. 그걸 타고 왜 나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고향을 나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같으면서도 각각의 다른 자기의 고향의 이미지를 안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천강에 드리워진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천에 또 다른 천에 해당이 되어지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 1, 2, 3, 4, 5에서 시작해서 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다르되 또한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천태만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각각 그것이 어떨 때는 3이 되고 3이 모두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10이 모두이기도 하고 100이 모두이기도 하고 일당백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천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더 많아지게 되면 우주적 관점으로 업적 창생까지도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이고 아무리 하나여도 그 안에는 무수함이 깃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항시 심상에 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심상을 통해서 드리워 볼 수가 있는 이 천의 강에 드리워져 있는 자기 스스로의 심상을 늘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테마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고향을 조명해 보는 것도 나의 고향을 견주어 보는 것도 그런 같으면서도 또 다른 그리고 달을 특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처럼 이렇게 땅에 사는 어머니가 땅에 살도록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버지가 태양이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살면서도 어느 날은 이 하늘에 있는 그 달이 고루 우리 천하에 있는 모든 강에 달은 하나인데 각 강마다 이렇게 달이 다 드리워져서 떠 있잖아요. 그것이 천강에 드리워진 달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주라고 하는 한 고향에서 살아도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떠 있는 달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망울에 드리워져 있는 그 달의 모습은 결코 똑같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또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삶과 모두의 삶을 시대라고 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호함 속에서 흔히 혼돈 속에서 하나의 일사불란함을 열어나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늘 사유로 알아차림으로 관조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떤 변화와 어떤 왜곡을 타고 나의 감성과 내 목표점들을 솟구쳐 달려나가고 있는지 이런 스스로의 자기 자리를 확인하면서 모두가 함께 나가는 그런 어우러짐들이 그때는 이제 그냥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변성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받는 게 아니라 하모니로
된다고 예, 예. 이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 불력 화음 속 전혀 다른 악기, 전혀 다른 음색, 전혀 다른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콘트라 베이스에서부터 정말 그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오는 온갖 그 꿍닥거림 속에서 나무는 나무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미생물은 미생물대로 온갖 광물은 광물대로 이 삼라만상이 이 하나의 하모니로 취합되어지고 열어나가고 변화무쌍함을 불러내는 이 삶의 대역동성을 자기 삶에서 기운 생동하면서 어떻게 관계해 나가는가, 예. 이런 그 벅참이 우리를 이 삶으로 내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에 의식에 탁 봉착을 했을 때 누가 만약에 그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실수를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누군가가 악보대로 주어져 있는 서로 화음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을 차고 흘러 넘어쳐가지고 또 네. 어느 장에서는 슈나이처럼 예. 전혀 누구에게도 제시되어지지 않는 조건 없이 각각의 하모니를 스스로가 열고 무작위로 열어내면서 갖는 불력 화음처럼 들려오는 이 하모니의 영역까지 우리가 깊게 관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참담, 특히 요즘처럼 이 시대적 참담함 속에서도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 진창에서 우리는 어떻게 본 궤도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마치 계절만큼이나 북풍 한설이 막 들이차 있는데 내년 봄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 북풍 한설을 어떻게 새로운 내년의 싹이 솟아오르는 하나의 계기로 오늘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고향의 메시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뭐 신나라 까먹는 소리에 불과하죠. 예. 하지만 절절하게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그 생소함과 충돌하면서 문화적 이 갈등을 견뎌내면서 방목하면서 한 땀 한 땀 정말 삶의 눈물을 머금고 열어나가는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강한 향수에 또 어떤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어떤 그 조건부의 충돌 속에서 더 이상 나아갈 바를, 그리고 더 한 발자국도 자기에게서 해법을 찾지 못한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문들, 그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고향과 조국을 떠난다는 것은 인류사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인데, 그럼에도 그거는 늘 많이 병가지 상사처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무시하고 볼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깃들어져 있는 이 포근한 고국과 고향의 자리에서 이제 고국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입장과 갈망과 외침들을 동시에 같이 상정해서 하나의 담론을 열어서 서로가
고려인 마을에도 고려인 마을이라는 것이 이름으로 달고 있지만 거기에는 고려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국적 유인되어져 있는 많은 가정들이나 그런 문화들이 함께 마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현재 그래도 그 어디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오지 마라, 그 어디에서도 당신들 받을 수 없다, 사회적 문제점만 커지지 우리는 도와줄 아무 의무도 없다. 그랬을 때 어디에도 갈 데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선조의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이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에 가서 살고 싶다. 대한민국이요 우리의 이 고향이 고국이 안 받아주면 우리는 어디 갈 것이냐, 우리를 받아내라 하고 끝까지 우겨서 지금 한국에 머물러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반복되어지죠. 빚잔치로 띵까띵까 축제하고 소리 지르고 먹거리 잔치 한다고 시장에서는 또 시장대로 우리도 먹고 장사가 돼야 팔려야 먹고 살 거 아니야 하고 또 정부 지원받아서 야시장 열어서 먹거리 축제 열고 또 뭐 문화축제 열고 뭔 축제 테마마다 빚 세금 모아다가 그 뿌리도 없는 향유의 축제를 열어내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들의 입체적인 하나의 삶의 공동체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우리는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래서 요즘 제가 축제와는 좀 거리를 많이 두고 좀 삽니다. 네. 참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모두가 적절한 관계와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유하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는 이 팽팽한 긴장감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애써 노력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함께 때로는 공모하고 때로는 또 공조하고 또 때로는 협업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이 삶의 현상들을 그래도 더 진실되어진 마음으로 더 분명한 모습으로 더 공유하고 입체적으로 우리는 늘 살피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그런 가운데서 문화가 성숙해야 되는데 몇몇 기획자나 국가적 일방적 지침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선택과 폐기가 결정되어져 버리고 하나의 우리의 이 삶의 가장 풀뿌리인 이 민초들의 의견과 삶들은 전혀 어떤 국제적인 위상과 모델의 모습을 홍보하고 거기에 따라가면서 종교, 정치, 경제, 사상, 교육 모든 부분들이 이 산업까지도 그냥 뭐가 좋다네 하면 몽땅 수입에다가 그거 심고 무엇이 좋다네 하면 모두가 그것에다가 연구하고 또 지원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쏠려나가고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이 삶의 터전 그 고향에 대한 고국에 대한 총체적인 입체의 그 현실감 있는 일종의 그 3D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정보력이 그만큼 가려지고 일부러 가리기도 하고 스스로 안 보기도 하고 피곤하고 귀찮은 시끄럽기만 하고 모르는 게 낫다, 안 보는 게 낫다. 우리가 그러다 이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방관하고 너무 무심하고 무책임했던
오늘을 우리는 반성하면서 그 반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촛불을 든 것이 오늘의 광화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고향과 고국으로 늘 확대되어지기도 하고 귀착되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특히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문화를 특히 밥줄로 여미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절대적 다양한 방향에서 조명,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흑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고향과 고국, 그리고 오직 그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국가나 사상이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삶을 바탕으로 하는 흑이라고 하는 원천적인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 깃들어져 있는 고향과 고국이라고 하는 그 애탄 목마름들의 갈증들을 흑으로 아주 편하고 손쉽게 접근해보고 풀어보고 같이 담론으로 열어보고 직접 만들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직접 또 이렇게 흑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누구의 고향 어디요? 그럼 그래 그 고향에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캐올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네. 만져볼 수 있는 대상이, 네. 전달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약간 예술이라고 하는 형태가 거기에 부여되어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공감이 쉽고 또 더 분명한 서로 혼돈 이해의 어려움들을 호소하지 않고 쉽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게 오늘 이제 흑을 캐러 간, 그리고 내가 이 테마를 다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흑부터 캐와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지금 오늘 서둘러서 행동한 것, 그런 까닭 어깨 아프시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광주에 이제 입성하셨으니까 또 마음이 또 새로이 또 다짐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죠. 이제 이 흑, 이 오늘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하면서 네. 늘 흑을 캐올 때에는 확인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전에 자주 제일 처음 도자기를 이야기하는 장에서도 제일 처음 다루는 거예요. 흙과 땅의 차이는 뭐냐 네. 하고 묻죠. 네. 내 스스로에게도 다짐하기도 하고, 우리는 땅으로부터 삽으로든 포크레인으로든 손으로든 괭이로든 호미로든 땅으로부터 땅을 파서 땅으로부터 땅을 분리시켜내면 그때 흙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흙과 땅의 차이. 그래서 그러면 땅으로부터 그 흙을 찍어서 삽으로 캐낼 때 왜 분명히 그 흙을 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광주에서 예천까지 와서 삽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과연 왜 땅으로부터 흙을 어머니로부터 아기를 떼내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네. 달리 막 바꾸면 어머니로부터 출산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어머니로부터 얻고 있는 아기를 품에 안겨져 있는 젖먹이 아기를 떼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제 당신 아기를 내놓으시오. 그리고 당신 자궁에 있는
되니까,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 자궁을 벌리시오 하는 명령, 의사의 명령하고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내가 과연 이 땅의 품으로부터 흙 한 줌을 한 줌 한 줌을 퍼서 포대에다 담아서 싣고 달려오는 오늘의 이 첫 마음은 뭐냐, 그거를 더 명료하게 현재 정정훈의 고향에 방문을 해서 그 고향의 흙을 캐와서 그 양반이 평생을 두고 살면서 삶의 모토로 삼고 메시지로 삼았던 그것들을 그 양반은 통일 조국을 기다리면서 통일 조국에 바칠 통일의 하나의 공간을 형성한 그것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통일의 이 시기에 먼저 그 통일 맞이처럼 이 고향의 흙으로 일련의 예술적 과정을 통해서 먼저 그 양반의, 그 다음에 그 양반의 유지를 받들고 있는 그 후손들이 지금 그 고려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입원이 으로 충당을 했던 빠치코 산업도 지금 카지노 산업 때문에 석양으로 들어가서 거의 게임방 수준으로 바뀌어버리고 해서 현재 실제 고려미술관이 그 경영난의 존폐의 위기에 늘 프로그램이나 그 역할들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통일을 준비해온 그 취지와 그리고 빠치코 산업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 돈들로 문화재를 흡수해놓은 것이 결국은 고려미술관을 폐지하게 되면 그게 그 고려미술관이 일본의 모든 그 부분으로 귀속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 직원들이 보고 이건 참 그 삶, 정정훈이라는 사람의 삶도 우리가 공감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문화재들을 우리가 정말 재조명하고 연구도 하고 공감도 해야 되지만 또 일본에 기속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법을 가질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동 관심과 노력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그런 점에서도 근데 책도 내셨고 영화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후차적인 더 많은 관심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조금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몇몇 함께 뜻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들로 그것을 좀 더 함께 도울 수가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열어가면서 그 공감력의 확대와 특히 이제 그 정조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고려미술관과 제일 교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시대를 그 식민지와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그 많은 조센징으로 살면서 그 민당과 조청년 간의 갈등, 우리 한국의 갈등이 있고 거기에 교포들의 갈등이기도 하잖아요. 이 고리들을 우리는 마냥 정치가 풀어주고 주위의 강대국이 풀어주기만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안에서 내가 내 삶과 내 형식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열어나갈 수 있는 내 안에서의 통일의 구체적인 방안, 정정훈이 빠치코 산업을 하면서도 남과 북 여기 통합되어져 있는, 그리고 교포 생활로까지도 다 이 귀속되어져 있는 그 안에
품을 수가 있는 그런 통일종, 그런 문화적 공간들을 만든 것처럼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시대와 함께가는 발걸음을 자기 안에 통일의 공간, 통일존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항아리 예. 두 개의 사발을 붙여서 통일을 사발의 이 디웅박처럼 엎어져 버릴 수 있는 사발을 구로서 어디로 360도 회전을 해도 제자리로 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완성의 통일장의 통일 항아리를 통해서 내 삶과 민족의 삶과 국가적 삶, 그리고 세계의 만인이 공통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통일장의 통일의 항아리를 내 서원으로 세워서 작업해 나가면서 그걸 메시지화하고 공유하는 거, 그게 이제 내 첫 마음의 삽질이라는 거, 그걸 예. 확인하면서 열심히 해봐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네요. 그래도 아침에 갈 때는 염려가 있었는데 또 잘 무사히 잘 다녀오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예, 여러 시작이지만 예.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과연 이 흙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과정들이 엮어질지 참 궁금하죠. 와, 여기는 완전 아까 그 눈, 예천은 산세가 대단하네요. 거기서 오늘 눈 맞으면서 이렇게 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이렇게 일단은 시장은 좋습니다. 겨울이면 이제 장작하고 흙을 준비하는 게 원래 그릇쟁이들의 겨울 행보거든요. 예. 도자기 가지고는 도저히 뭔가 이 시대하고 마주하는 그 어떤 접점이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도대체 해프닝만 일상도 내 방황했는데 그동안에 그 방황 끝에서 정정훈의 항아리를 품고 정정훈 이사장이 품었던 항아리를 이제 내가 바톤을 받아서 내가 품은 셈이 되네요. 예. 그래갖고 그 영화 감독했던 황철민이라는 감독이 방금 아까 내가 올려놓은 걸 보고 또 반응을 해왔구만. 여기 에발리 아까 있으면 좋은데 이거 두개 슈퍼형이면 세개 두개 슈퍼형이면 금방 해본데 이거 사람이 들어가려고